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연휴 동안 또 아시아 증시, 특히 중국 증시는 아주 급등세를 좀 보여줬고요. 뭐 다른 국가 증시들도 강하진 않습니다만 뭐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막상 우리나라 뚜껑 열어보니까 옆 나라 중국, 대륙을 좀 따라갔으면 했는데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좀 밋밋하게 아침부터 좀 짓눌리면서 야금야금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 한번 지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지금 상황이 되고 있나요? 보시면 2144포인트죠. 그 다음에 지금 0.04%, 거의 약밥이죠. 오전장에 축 밀었습니다만 다시 끌어올려 놓고 좀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좀 화려하게 막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짓눌려 있다가 좀 다시 좀 고개를 내밀면서 사는 듯한 그런 흐름. 특히나 이제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동시호가가 끝나고 나서 장 열리고 나서 한 30분 넘게 두 종목이 예상치 결과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죠? 예, 바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었죠. 이제 코스피의 오늘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코스피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포인트 보시면 제가 오늘 이상기류라고 썼어요. 첫 번째 제일모직 삼성물산은 합병에 대한 이슈. 이것도 이상기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완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또 갑자기 나왔고, 두 번째가 이제 옐니뇨 현상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옐런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리겠는데, 먼저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지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느 정도 그 가격이 움직였는지.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보니까 상한가에 진입을 해버렸어요. 삼성그룹 관련주도요. 그다음에 삼성 SDS도 8% 상승이고요. 다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지배구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짤막하게 다루면 향후에 합병 이후에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 합병 이후에 삼성 지배구조가 좀 단순화되는 과정이죠. 그동안 굉장히 문어발식 복잡하게 좀 형성되었다면 단순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바로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향후에 그동안에 어떤 중화학공업 쪽에 위주로 좀 있었다면 그런 건 재편을 하고 테크놀로지라든가 바이오 산업 쪽에 집중하고 또 소재 산업 쪽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지배구조의 변화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줬어요. 근데 워낙에 가파르게 갑작스럽게 점상한가를 가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 욕심을 내거나 탐할 수 있는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에 중요한 것은 이런 지배구조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개편된 이후에 그룹사마다 실적이죠.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이 부여됐을 때 그때 뭐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의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제 이슈적으로 나타나서 시장에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요걸로 인해서 뭐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아니다. 왈가부가 할 필요는 없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실적의 가치 모멘텀을 향후에 포커스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엘니뇨 현상인데요. 엘니뇨 현상에 보시면 최근에 나온 기사들이 지금 최근 나온 거 외에도 한 달 전부터도 꾸준히 나왔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불청객 엘니뇨 영향, 올여름 강한 태풍이 찾아온다.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었고요. KBS에서는 올여름 슈퍼 태풍 두세 개는 온다. 국내 이제 상황에서 얘기를 좀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데일리에서도 5년 만에 맞이하는 슈퍼 엘니뇨, 5년 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면 5년 만이라는 타이틀을 또 걸었을까요? 그러니까 엘니뇨 현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엘니뇨 현상이 나타난다면 결국 어느 지역에도 홍수든 가뭄이 나타나면서 곡물가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곡물과 관련돼서 엘니뇨 현상 그동안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요, 90년대 이후부터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놨죠. 엘니뇨가 발생된 시점마다 옥수수나 소맥, 대두, 원당, 곡물가들은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어요. 보시면 원당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또는 여기서 옥수수 가격이 급등을 한다거나 대두 가격이 급등을 한다거나 최근에도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또 작년에도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가파르게 나오지 않고, 근데 5년 만에 강력한 게 온다고 자꾸 위협을 하잖아요. 이 협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각 조사기관에서, 환경기구 조사기관에서 올해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 범위에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마다 움직였던 관련주들, 공급과 관련된다면 또 비료라든가 농업 관련주들 좀 봐야 되겠죠. 오늘 가격 흐름이 어떤가요?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차트를 보기 전에 남해학이 뜬금없이 6.83%. 남북 관련된 게 없는데 왜 올랐을까요? 바로 엘니뇨 현상에 따른 기대감, 선반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해학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남해학을 보시면요. 저런 이제 기사가 최근에 이제 4월 달부터 점진적으로 자꾸 나오다 보니까 뜬금포라고 해야 되겠죠. 뜬금포가 나옵니다. 장대 항봉이 4월 27일 날 나왔고 거래량이 터졌고 또 수급도 기관들도 꾸준히 좀 오래 들어와서 이 뉴스가 계속 2, 3월 달부터 상반기에 나오다 보니까 기관 수급도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럼 기준점을 제가 잡아볼게요. 우선 올해 연시초가 딱 출발했죠. 1월 2일 땡 했어요. 9,500원. 남해학이 올라가 모멘텀이 없어요. 역시 안 올라가고 질질 눌리고 있는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엘니뇨 현상에 대한 현상이 우리 심화될 거다. 심화될 것이다. 더 강력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공중파 뉴스까지 나온 거 보니까. 그럼 4월 27일 최대 거래량 터뜨렸다는 자리는 결국 9,200원대는 지지 가격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럼 9,200원대 지지 가격에서부터는 주가가 상승으로 돌파를 해내니까 향후에 이것은 올 여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남해학의 이슈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남해학을 좀 관점을 가지시면서 트레이딩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 기준점은 9,200원 깨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올 여름 또는 가을 태풍 오기 직전까지는 관심을 좀 주셔야겠다. 역으로 본다면 만약 엘니뇨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세계 각국마다 또 농업 국가인 지역에서 피해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올 2, 3분기 여름에 음식료라든가 곡물의 원재료로 쓰는 그런 기업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낫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 관련 옐런 의장의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발언하셨어요. 여성 파워죠. 옐런 의장 올해 내 금리 올린다. 힘 실린 9월 인상설. 옐런 2015년 안으로 금리 오를 것. 2017년 말까지는 저금리는 유지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주말에 했습니다. 어떻게 좀 이걸 봐야 되냐. 제가 이 시간에 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만 미국은 올해 금리 인상 할 것이다. 할 겁니다. 그것이 6월이냐 9월이냐 말만 많을 뿐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는 첫 번째는 금리 인상 하겠다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알아서 사전에 준비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17년까지 저금리는 유지하겠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저금리를 0% 계속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금리 정상화의 목표 수치를 얘기해 줬어요. 3.75%. 예. 그럼 올해부터 17년 말까지 또는 18년까지 2, 3년 안에 2년 정도 보면 되겠죠. 2년 반 안에 금리 정상화 갈까지 올리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준 거잖아요. 그럼 그에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 되겠죠. 그게 저는 보험주라고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보험주를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오늘 보험주 상승률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까요? 네, 코리안리가 좀 포커스인데요. 코리안리가 1.71% 아주 뜨겁게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아침부터 반짝반짝 빛을 좀 빨갛게 보여줬다. 전반적으로 음봉의 모습으로 약세였을 텐데. 그다음에 동바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0.5% 살짝 올라왔어요. 이 상태에서 주가의 차트로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입니다. 코리안리를 차트로 보면 추세가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5월 달에 시장은 자꾸 눌리고 하면서 힘겹게 자기 저점 낮추는 종목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코리안리는 5월 달에 누르곤 했습니다만 어느덧 5월 달에 쌍바닥에 단기 쌍바닥을 만들면서 추세 타고 있다. 요 검정색 기준선이 보일 거예요. 이 기준선을 종가 이탈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오르고 있다라는 점. 종합주가 지수는 기준선 아래에서의 야금야금 반등을 계속 모색하고 있지만 코리안리는 오히려 기준선 위에서의 탄력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점이 있어서 추세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에 한번 포인트 갈까요?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제가 이제 710포인트대에서는
그렇게 광풍은 아닐 것이다 했는데 계속 그 710포인트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오늘 뭐 밋밋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포인트를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보시죠. 코스닥 포인트. 광풍 이후 조용한 종목 장세. 광풍은요, 5월 달에 어버이날이고 효의 달이라 그런지 몰라도 정말 바이오제약 쪽 아주 화려하게 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버이들에게 건강식품이 안 팔리니까 백수도 때문에 약을 이렇게 많이 선물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광풍이 불었어요. 바이오제약 쪽에. 그러다가 조용한데 종목 장세 이어집니다. 옴니시스템, 피에스테. 왜 그럴까요? 전력설비 투자 관련돼. 지난주에 이제 라운시큐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쪽 얘기했잖아요. 이게 영인 프런티어, 삼성 바이오 사업, 바이오 중에서도 또 관심 있는 섹터가 또 생기는 거죠. 모바일 리더, 핀테크 수혜. 이것은 지난주에 했던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광풍 이후에 다들 그쪽만 바라보을 때 우리도 있다. 우리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관심 좀 다오라면서 관심 이슈 세타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옴니시스템 피에스테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종목군들은 아실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서 다음 자료 보시면 한국전력에서 2020년도까지 1조 7천억 원의 원격 검침 시스템을 투자하겠다. 설치를 완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조 7천억입니다. 우리나라 관련된 원격 검침 회사는 옴니시스템, 그 다음에 피에스텍, 누리텔레콤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원격 검침이요. 원격 검침 인프라를 올해 또 예산을 또 2,200원을 별도로 하고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신사업들을 계속 투자를 하는데 그럼 당연히 1조 7천억 원 어디로 갈까요? 그 관련 기업들이 수주를 해서 가겠죠. 그 기업들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 세 종목인데 특히나 옴니시스템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한번 오늘 어느 정도 올라가나 한번 볼까요? 옴니시스템 오늘 오름세가 좀 있어요. 좀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상한가네요. 상한가에 진입을 해버렸는데 왜 그런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잖아요. 원격 검침 시스템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주가 차트가 올해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올해 연초 때부터 거래량 빵 터뜨려서 올라오고 있죠. 이때 당시에 올 초였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동에 또 가셨어요. 중동에 갈 때 거기서 또 관련된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업인 중에서 여성 기업인 중에 이 옴니시스템의 박혜린 대표가 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 박혜린 여성 대표 40대 미혼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주 사업을 잘 하는 걸로 평가는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여성 대표에서 갔는데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서 사업도 펼치고 또 해외에서도 수주 소식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에서도 수주 소식 나오고 있고요.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 회사가 전자세금 계산서에 기업을 또 인수하는 흐름까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을 잘 펼쳐나가는 박혜린 대표가 평가를 좀 요즘에 많이 받고 있다. 뉴스화가 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옴니시스템 주가 차트를 보시면 강한 세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보시죠. 먼저 거래량이 터진 지점을 보시면 올 연초 되기 전까지 과정을 보시면 계속 짓눌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작년 7월 21일 날 장대목 맞고 1,430원인데 강하게 죽었습니다. 하반기 내내 죽었어요. 힘도 없이. 수급 모멘텀도 없고 이슈 모멘텀도 없고. 그러다가 1월 달에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가격대 정확히 보니까 1,1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1,100원을 난 지지하겠다는 가격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저 자리 1,430원대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보시면 만나러 갈 때 어때요? 점프해서 갭상승 띄워놓고 또 그 자리를 누르고 이탈할 것처럼 한 보름 가깝게 흔듭니다만 이탈 안 하고 점진적으로 살면서 거래량 터뜨리죠. 그럼 지금은 추세적으로 1,400원대는 강력 지지를 하겠다는 얘기죠. 안 깨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가 소위 말하면 승부처. 왜 떨어졌지? 거래량도 없는데 한번 밟아봐? 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지금 다시 또 점프를 강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또 눌림목 자리나 눌림 지지 자리 형성일 때 거래량이 또 터졌죠. 요거 차트 만드는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너무 이쁘고 해석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깨져서 안 될 자리가 이 가격이에요. 1,800원. 1,800원이 안 깨지면 옴니시스템은 계속 흐름을 만들겠다라는 기술적인 흐름인데 하여튼 차트가 좀 단순하게 잘 이쁘게 세력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모멘텀이 강력하게 있다라는 점, 실적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관련돼서 이제 또 한 종목이 있죠. 피에스텍. 예, 피에스텍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피에스텍은 기관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때 시점에 공시가 터졌는데, 예. 이제 수주를 이제 6개월간 못하게끔 뭐 이런 공시가 터졌어요. 이건 이제 법정 싸움까지 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피에스텍도 같은 관심의 원격 검침 관련주다라고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이죠. 영인프론티어. 영인프론티어를 보시면 와우.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지금 보시면 상한가. 이것도 상한가예요. 나오기 전에 상한가까지 지금 왔는데 처음에 제가 그 삼성 지배구조 보일 때 거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 삼성은 기존의 어떤 중화학이나 중공업 쪽은 매각을 하고 삼성테크닉 같은 경우 매각하거나 수처리도 매각하고 그러면서 오로지 소재, 테크놀로지나 바이오 쪽 그리고 그에 관련된 소재 쪽을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게 아마 이 후계자의 전략적인 경영 포커스가 아닌가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론티어 같은 경우가 또 이 키트 쪽을 의학 키트 쪽을 하는 회사인데 관련주로서 또 수혜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종목도 좀 세력화로 단기 급등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저점은 지켜지는 관점이 아니겠느냐. 5월 저점 지켜지는 관점에서 여기도 공교롭게도 보시면 장대 음봉으로 거의 하한가 붙여놓고 거래량 터뜨렸잖아요. 2,6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빵 터뜨렸으니까 2,600원이 지지 형태로 기준점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0% 말씀드렸고요. 또 한 종목 더 보면 지난주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 보자 했잖아요. 모바일 리더입니다. 네, 이 모바일 리더도 보시면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가는데 이 종목들이 아침부터 일찍이 뭐 상한가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봐서 이런 것이 이슈화가 될 것 같다라고 봤는데 지금 상한가 또 진입한 상황인데 이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는데 좀 거의 차트가 아주 희한해요. 기초로 보면. 이슈는 뭐냐면 핀테크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비실명 인증제로 해가지고 제도 나왔잖아요. 그게 관련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사진만 갖고 진입으로 파악한다.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금융권을 계속 공급이 되겠죠. 솔루션들이 그 모바일 리더가 그에 관련된 핀테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주다.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주가가 최근에 막 요동을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핀테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요동을 쳤는데 최근에 주봉이에요. 아주 변화무쌍하게 보시면 이 개파락으로 크게 떨어뜨리고 나서 올라갈 모멘텀도 없고 왜 떨어졌지 의아스러운 자리에서 바로 급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V자 반등을 만들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의미 있다는 얘기죠. 일봉상 가서 보시면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서 느닷없이 뛰었다. 그럼 결국에 추세적으로 이때 개파락했던 자리 10,000원짜리는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10,000원짜리는 지키면서 누르면 또 튀고 누르면 튀고 이런 식으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가겠다는 세력화된 어떤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이런 광풍 이후에 또 다른 섹터들이 조용하게 종목별 차별화로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구별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에는 옐런 의장 발언입니다. 옐런이 연내 금리 인상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포커스는 6월 달에 과연 국내에서 추경을 또 할 것이냐, 부양책을 또 내놓을 것이냐,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것이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뭐 청와대에 전화해볼 수도 없는 거고 재경부에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권 3년 차에 하반기 경제 계획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국내 정권이 5년이란 말이에요. 3년 차 하반기에 대한 경제의 어떤 큰 틀을 6월 달에 발표한다는 얘기면 아주 중요한 발표 내용이 될 거예요. 왜? 4년 차, 5년 차 들어서 강력한 경제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것이 효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6월 달에는 저 내용들 우리가 하반기 경제던 큰 틀의 운용 내용이라든가 방향 또 이런 추경이나 부양책 여부 등을 6월 달에 주목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옵션 시세표를 가져 나왔습니다. 아직 옵션 만기는 모르는데 왜 일찍 갖고 나왔냐고요.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보시죠.
제가 요 275, 272. 예. 저기 부분만 확대해 주시면요. 맨 끝에 미결제가 62,000개, 275가, 272가 56,900개. 오늘 오전까지의 미결제량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만기일이 아직 2주나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결제 약정이 저렇게 깔렸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번 옵션 만기일 날까지는 275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예요. 희박하다. 확률적으로 5% 정도 빼고는 95%는 저기 넘어가긴 힘들다.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 올라오면서 강한 랠리를 보여줄 수는 있다 없다? 랠리는 없다. 6월 중순까지. 랠리보다는 계속 반등을 통해서 올라갔다가 밀리거나 눌렸다 올랐다 눌렸다 올랐다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75에서 270이라는 얘기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를 빵 터치해서 넘어갈 수 있어서 랠리를 갈 거냐?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좀 주목하자. 그러면 그 다음 차트 자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얘기했던 거잖아요. 갭매우기 과정은 있다. 목표값이 회계값이 하나 있다. 267.5하나의 포인트 회계값. 그리고 저기에 5월 저점, 5월달 저점, 이제 3거래를 남았거든요. 5월달 저점까지 5월 말까지 5월 저점이 깨질 가능성은 아직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단에 261이라는 자리는 강력 지지해야 될 자리다. 자, 그러면 고민을 좀 해볼게요. 제가 오늘 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럼 275 넘어갈 수 없이 랠리는 아니고, 네? 지난번에 했듯이 261에서 271 사이까지 있을 것이다. 공간 싸움. 그럼 271까지 아직은 좀 더 올라올 공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공간은. 그러면 하단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해서 261은 꼭 지켜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261이 5월 말일날까지는 안 깨질 확률이 높은데 6월달 들어가서 깨질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6월 첫날 들어가서부터 조금씩 생겨요. 다음 자료가 아닌 차트를 잠깐 통해서 가도록 할게요. 저희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차트를 잠깐 봐야 돼요. 선물 차트를 보시면 선물 지수로 266을 이번 주 지난주에 12,000원을 장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요일 날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늦어도 목요일 날 오전까지는 선물 지수로 266을 돌파해서 그 위에서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으면 5월 달에 저점을 못 깨더라도 남은 기간에 5월에 자기 저점 못 깨더라도 6월 달 가면 자칫 261이 코스피 200으로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지수로 지금 266을 아침에 땡 맞고 밀렸다 왔다 갔다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끌어올리면 뭐예요? 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삼성그룹주들이 갑자기 이제 동시효과 30분 동안 체결 안 되다가 붕 떠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266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를 내일 이 시간 이후부터 늦어도 목요일 오전까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요 밑에 해놨는데 263이 만일 깨지면 그러니까 내려오면 올라가려고 하다가 밀리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밀리고 해서 263 밀린다고 하면 그러면 6월달 가서 변동성은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일단은 가능성의 기준점으로 활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차로 레버리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는요. 12,000원 장악 여부가 이번 주 중요하다. 똑같은 거예요. 선물지수 266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제가 라인 하나 그런데 11,700원이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 12,000원에 팔아먹었어도 땡큐 잘하신 거. 못 팔아먹었어도 지금 홀딩하고 있어도 잘한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대4 정도 또는 5대5 정도 여기서 잡으신 분들 이익 실현 좀 해놓고 나머지는 그래 한번 가봐 더 12,000, 저 267.5원까지 올 수 있다니까 한번 가보지 뭐. 그러다 가다가 팍 밀려버리면 변화되는 거니까 11,700원에서는 뭔가 변화되는 기준점으로 이탈 시 변동 유의를 하시는 기준점을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여전히 저는 아직은 좀 더 위로 약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267.5원 하나 또는 레버리지는 12,200원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공간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